소다컴 팟캐스트 카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부 시작해볼까요? 네. 네. 도라미님 소감이 어떠십니까? 1부 듣다 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어디고? 지금 오스카님이 청기 누설을 해주셨다는데 사실 청기 누설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 굉장히 두 분 말씀을 잘하시네요. 그래요. 네. 그래요. 이건 청기누설을 알아듣는 분만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 얘기가. 네. 사실 이 이야기가 다른 회사 뭐 이야기, 뭐 어떤 특정 브랜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현재 탁구 이런 시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어찌 보면 좀 불편하고 부끄러운 사실 현실이죠. 네. 네. 그 많은 분들이 왜 그 후처리 러버에 대한 후처리에 대해서 우리 카페가 금지하고 있느냐 네. 질문을 하실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처리 러버는 ITTF의 금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논리적인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는 운동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에는 표준화된 제품을 가지고 경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표준화된 제품보다도 한계를 확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선수들이 경기력을 겨루는 의미가 없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수영복 있잖아요. 네. 수영복이 어떤 수영복이 있었냐면 이렇게 비늘무늬, 네. 뭐죠? 비늘 같은 그런, 그래서 전신으로 이렇게 네. 입는 그래서 그 수영복을 입으면 물의 저항을 좀 예, 아마 기포 같은 거 생기나요? 저도 그 수영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물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든 그래서 특수. 그 수영복을 입으면 기록이 굉장히 단축되는 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야, 그런 획기적인 수영복이 나왔으면, 제가 그 입는 걸 봤는데 입는데 한 15분 걸립니다. 왜냐면 몸에 딱 붙기 때문에요. 입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입기 어렵고, 그리고 진짜로 그 옷을 입으면 기록이 순식간에 몇 초가 들어요. 100m에서 몇 차이가 막 나요. 그러니까 수영협회에서 그것을 국제수영협회에서 금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 내에서 있어야 그 선수들이 그 경기를 겨루는 의미가 있는 건데, 만약에 후처리를 정식으로 허용한다 그러면 처음보다 후처리를 다양하게 개발해가지고 국가마다 후처리에 의해서 경기력이 달라지는 경우가 일어날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ITTF의 목적은 ITTF에 통과된 형태의 샘플 러버, 그것과 똑같은 양산품이 나오고 그 양산품을 가지고 경기를 해라. 네. 그래서 ITTF 그 규정상으로는 마찰력이라든지 반발력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이 ITTF의 규제 안에 있는 것만 러버가 지금 이제 판매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런데 후처리가 돼버리면 그 규제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네. 그래서 선수 각자가 아주 신비한 어떤 방식을 통해서 러버가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들고 나오면 네. 그런 경기를 어떻게 동일한 실력의 그러니까 동일한 그 어떤 그 장에서 실력을 겨룬다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ITTF의 규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그 용품사 또는 뭐 용품에 대한 그 재미를 갖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스포츠로서 순수하게 실력만 가지고 겨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장비에 어느 한계가 필요하다. 네. 이해되시죠? 네네. 사실은 저는 네. 그 후처리 부스팅 얘기하시는 네. 거죠. 그 스피드 글루처럼 네. 건강상의 이유로 그렇진 못하긴 않아요. 하는데 지금 오늘 제가 네. 잘 모르거든요. 사실 처음 말하네요. 만약에 실제로 부스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스팅이 된 러버가 나왔다. 그래서 뭐 가변 반발력 부스팅, 세게 때리면 막 팍팍 나가고 죽일 땐 죽이고 뭐 이런 게 나왔다. 그거를 만약에 러버에 적용했다고 하면 그 러버는 예측하지, 그러니까 ITTF에서 미리 검사받아가지고 인증된 러버의 범위를 너무 벗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시합을, 심판을 두고서 두 사람의 그 시합을 겨루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운동 경기로서의 그런 공정성, 이런 범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후처리를 금지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건강상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서 이야기 드리면, 어느 회사에서는 무슨 뭐 이것은 뭐 건강상 문제가 없는 부스터입니다. 뭐 이런 걸로 판매한 회사도 있어요. 아. 네. 뭐 이거는 뭐 또 휘발성이 뭐 기준치보다 훨씬 뭐 적다는 뭐 별의별 이야기가 있는데, 어찌 됐건 첫 이제
첫 목적은 이렇게 규제를 하는 첫 목적은 결국 공정하게 스포츠로서의 그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후처리 유혹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탁구는 이기기 위한 경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스포츠맨십을 가지고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 되도록이면 후처리를 안 하시는 것이 탁구의 기본 정신에 맞다.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예. 이제 더 이해가 잘 되고 이해가 되죠. 안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스포츠맨십에 입각한 카페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캐스팅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하트뿅뿅. 도라미님께서 즉시 등장하셔가지고 하트뿅뿅 하면서 그거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설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는 사람은 해요. 근데 뭐 한다고 저희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그렇죠. 네. 하지만은 저희가 기본적인 그 기준은 어찌 됐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저는 좀 요즘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유성 글루나 혹은 오일 성분이 있는 글루들 사용하면서 이거는 뭐 어떤 기계에 검출이 안 되니까는 이것은 불법이라 볼 수 없다느니 뭐 후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뭐 시합에 가도 걸리지 않으니까 뭐 괜찮은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생각이에요. 네. 그렇게 할 바에 어차피 그러면 그 탁구장에서 어차피 기계로 뭐 규제하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도 스피드 글루에다 벤졸 섞어가지고 하면 되죠. 네? 그거는 안 되고. 근데 지금 어느 회사에서 나오는 유성 글루도 어찌됐건 텐션 효과를 갖다 좀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는 거고. 근데 그거는 써도 되고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유성블루는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데 어느 회사에 유성블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전 청경 부서를 하지 않았어요. 어찌됐건. 근데 유성글루는 중국 회사들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있죠. 한국에서는 중국은 제가 뭐 워낙 이상한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한국에서 동호인들에게 유성블루를 판매한다는 거는 그거는 탁구 회사로서는 안 해야 될 일이죠. 왜냐면 왜 우리가 규제한지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판매만을 위해서 뭐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스포츠맨십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죠. 저는 그거는 좀 아닐 것 이거는 같아요. 여기까지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하트뿅뿅 날려주세요. 여기까지만 하트뿅뿅. 왜냐하면 생각보다 네,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그 글루가 네. 아마 탁구 글루로는 가장 최고의 판매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그래요? 예상을 해요. 아, 제가 너무 모르네요. 왜냐하면 뭐 제 주위에 계신 분들 많이 사용을 하고 특히나 오픈 대회나 가면은요 1부, 2부 분들도 러버 붙이고 계신 분들 은근히 있거든요.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다 그거 바르는 거죠. 누가 뭐 그 흰색 라텍스 계열이나 아니면 수성 계열에 그거 시합 전에 바르겠어요. 그거 전에 바르면은 이 성능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잘못 붙일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 부담을 왜 하겠어요. 근데 가보시면은 그렇죠. 시합장에서 바른다고 은근히 하면 바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다 보면 한쪽 중간에 구석에서 바르고 계신 분들 네. 의심이 갈 수밖에 네, 없죠. 은근히 있어요. 뭐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죠. 네, 그리고 그게 벌써 이제 버전이 3번째 버전까지 나왔는데 근데 저희는 아무튼 카페 네. 내에서는 무엇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건전한 토의를 통해서 우리 탁구 동호인들이 ITTF에서 얘기한 것을 그 규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일 게 아니고 우리가 스포츠맨십을 가지고 경기함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서 예측 가능한 장비를 가지고 시합을 하자. 그게 예의다. 네, 이런 정도의 정신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하고 안 그런 경우는 안 됩니다. 하트뿅뿅 해가지고 네. 이렇게 그래도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싸우진 마세요. 그래요. 우리 칼스러버 얘기 다시 하죠. 네. 아까 설명 들으시면서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카리스 러버는 하드한 탑시트를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러버 역사를 얘기하면서 스폰지가 하이텐션 스폰지를 포기하게 되면서 깊어 있는 스폰지로 갔다. 그런데 거기에
후처리를 위한 목적이 약간 있어 보인다. 네. 예, 특히 선수들이 그 후처리에 욕심을 낸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후처리의 확산에도 기여를 한 거죠, 그 러버 자체가. 그런데 아무튼 그런 형태의 러버가 등장을 하면서 뒤따라서 하이텐션 러버를 연구하던 ESN도 몇 년의 시간을 두고 편차를 두고 이제 텐조 러버를 포기하고 기포 있는 러버로, 그래서 제니우스라는 러버를 만들었죠. 그리고 제니우스로부터 쭉 발전하다가 MXP가 나오면서 사실은 그 정점을 찍은 것이죠. 네. 그래서 MXP에서 가장 표층에서 끈적하다고 하면 안 되고, 이건 점착성이 없으니까, 그립력이 점착성이 없지만 그립력이 가장 극대화된 표층에 가장 반발력이 강한 그런 형태의 MXP라는 러버를 만들게 되었고, 그 시점에서부터 제가 이제 카리스 러버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MXP가 갖고 있는 단점, 그걸 어떻게 하면은 MXP의 장점을 살리면서 새로운 형태의 단점이 없는 MXP의 상위 버전 같은 러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카리스 러버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생각은 이제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MXP의 그 문제는 뭐냐면, 탑시트가 공을 찰지게 잡아주고, 탑시트는 드라이브를 할 때나 커트를 할 때나 위로나 아래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스폰지는 공이 맞는 들어오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네. 반발하잖아요. 두 개의 움직임이 서로 상이한 방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적정한 임팩트 움직임이 일어나면 그것이 좋은 회전으로 발생하지만, 그것이 그러니까는 공이 러버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 타이밍만큼의 그 순간에 회전이 걸려주면, 그러면 좋은 공이 나와요. 네. 근데 회전이 걸리기도 전에 공이 반발돼 버리면 죽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회전이 많이 걸리고 나가야 되는데 이 반발을 제대로 못 해줘가지고 조금 더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이제 펑펑 날아가 버리거나 떨어지거나 예측 불가한 공들이 나오죠.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문제들이 이제 과거의 셀룰로이드 공보다도 지금 현재의 폴리공에서 훨씬 더 적어요. 네. 공이 커지면서 그런 예민한 반응들이 더 적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셀룰로이드 공은 더 이제 부드럽거든요. 네. 부드러워서 공에 파묻히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폴리공은 공에 파묻히는 느낌이 더 덜하죠. 네. 그러면서 편차가 좀 줄어들긴 했는데, 네. 당시에는 그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탑시트의 돌기를 조금 얇게 한 거예요. 네. 지금 ESN에서는 세 가지를 한 거예요. 뭐뭐 세 가지를 하냐면, 표층, 그러니까 탑시트의 화학적인 성분을 부드럽게 하고, 그다음 탑시트의 두께를 얇게 하고, 탑시트 밑에 있는 돌기를 얇게 했어요. 근데 저는 당시 어떻게 생각했냐면, 탑시트의 두께는 그대로 놔두고, 이게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왜냐면 탑시트의 두께를 자르면 공을 잡는 그립력이 줄어들어요. 네. 그 다음에 탑시트의 경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왜냐면 저는 MXP에서 더 밑으로 가볼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돌기에만 조금 줄였어요. 근데 그게 얼마를 줄여야 되느냐, 돌기의 구조가 예를 들면 줄인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돌기의 크기라든지 모양도 연관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이냐라는 고민도 함께 진행이 된 건데, 뭐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지 않고 그냥 쉽게 말해서 탑시트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돌기만 줄였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은 시장 내에서 카리스와 비슷한 로버는 하나도 없어졌죠. 네. 그 당시에 제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ESN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저는 저 나름의 답을 낸 건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렇게 답을 내서 카리스를 발표한 이후에 ESN은 완전히 그 탑시트를 변형시켜버렸고, 사실 버터플라이 테너지도 변경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카리스와 비슷한 러버가 없다, 현실적으로. 근데 한계는 조금 있어요. 왜냐면 카리스가 제가 일본 회사에서 만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일본 회사와 독일 회사의 그 러버의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MXP 러버를 가지고 그런 변화를 했다 그러면 어땠을까? 이게 저한테 항상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1년 다 돼가네요. 지난 여름에
티바 사장님 오실 때 그때 기억나세요? 네. 저희 그때 함께 밥 먹으면서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MXP의 한국 버전을 만들고 싶다. 아, 기억나시죠? 네, 네. MXK 그때 얘기를 꺼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완성이 안 되는데 사실 러버 만드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이제 티바 본사의 입장에서 제가 막 핸들링을 하는 게 아니고 티바를 통해서 러버 공장을 이렇게 핸들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고 그 티바 자체가 워낙 러버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틈 사이사이에 이제 MSK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러버가 다 나와도 그걸 IDTF에 보내서 테스트 받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IDTF가 그 연구소를 옮겼거든요. 네. 그래서 훨씬 더 그 검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불합격 받고 다시 돌려받고 뭐 이런 과정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네. 이게 돌기 구조가 뭐 얼마나 중요하냐, 뭐 그거 줄여봤자 얼마나 뭐 되겠냐 하는데 그냥 요즘 가장 뭐 많이 팔리고 있는 테너지 러버의 경우도 그 번호 뒤가 그 실험 번호잖아요. 지금 초기에 나온 러버가 가장 인기가 있고 벌써 80번 나왔는데 예. 그 정도로 돌기를 어떤 모양, 어떤 두께, 어떤 길이로 하냐에 따라서 러버가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감정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되냐라는 것이 버터플라이에서도 05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카리스 러버의 경우는 조금 더 목표점을 더 확실하게 잡고서 거기에 도달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차이가 있다고 하면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런 글을 쓰신 걸 제가 읽었는데요. 버터플라이는 어마어마한 그 샘플들을 만들고 그 중에서 선수들이 골라서 좋은 제품을 뽑아낸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칭찬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이 자기가 뭘 만들고 싶은지 알아야죠.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죠. 그러니까 가고 싶은 목표도 알고 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서 그 방법대로 그 제품을 만들어서 내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본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죠. 수없이 많은 샘플을 만들고 그 샘플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마스사 같은 경우는 선수가 있고 돈이 있다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사실 저도 돈이 있으면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서 내가 뭘 원하는가 이걸 연구를 하고 그것을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치밀하게 생각을 해서 그 목표점에까지 가는 거죠. 타회사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꿈을 되는 것은 그런 이유예요. 제가 한꺼번에 수없이 많은 샘플을 만들고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브랜드 운영자로서 그건 전혀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그냥 돈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넥시 방식이 저는 더 좋고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 방식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 어떤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는데 가설을 세우지 않고 연구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려면 예를 들면 진화론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진화라는 가설이 있고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가설이 없이 연구를 할 수는 없어요. 가설 없는 연구는 그건 공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은 용품 업체들이 그런 형태의 작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다마스사만 얘기하면 안 될 거예요. 넥시를 제외한 많은 회사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묻혀서 넥시가 비판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샘플링을 해서 샘플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낸다. 넥시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일단 샘플을 받질 않아요. 공장으로부터 샘플을 받아서 고르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저희하고 상관이 없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간주되는 것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사실 오스카님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시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다른 회사는 막 만들었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면 다른 회사에서도 물론 개발을 했죠. 하는데 기본 베이스는 개발을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기본 어떤 베이스를 갖다 깔아놓은 상태에서 수많은 이제 러버들이 갖다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골라내는 작업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기본은 있지만은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새로움이 아니라 어떤 목표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중에서
그냥 이게 좋으니까. 근데 이게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냥 좋으니까 그럼 이거 상품으로 하자. 어찌 보면은 브랜드의 그 사장님들이 말 그대로 사업 가정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그 오스카님은 좀 벤처, 그러니까 철학이 중요하고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는지 과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잘 팔리고 안 팔리고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뭔가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생각을 옆에서 많이 봤어요. 제가 예. 백색 소음이 아주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요. 저희 직원들한테 자주 얘기하고 더 좋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넥시는 다른 게 필요해요. 네. 더 좋은 것으로 경쟁하려고 하면 다른 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넥시가 추구하는 것은 새로운 것, 다른 것. 저 네. 약간 질문인데 네. 왜 다른 것이 필요한가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것으로 경쟁, 일단은 더 좋은 것으로는 많은 업체들이 하고 있어요. 더 좋은 것의 경쟁.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것으로 경쟁하는 것을 하려면 일단 한계도 있어요. 제가 더 좋은 것으로 경쟁하려면 자본이 많이 있고 시장이 커야 돼요. 근데 넥시는 지금 어떻게 보면 토종 한국 브랜드고 한국을 넘어서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시장도 작고 자본도 열세예요. 그런데 제가 더 좋은 걸로 경쟁하겠다 그러면 항상 모든 업체들이 좋은 거 가져오고 난 다음에 열등한 걸 가져오겠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스티가와 그리고 이제 티바라는 큰 브랜드를 유럽 브랜드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지금 이제 은하 브랜드 에이전시이고 최근에 DHS도 이제 저희가 직접 대리점으로서 환영할 만한 가져오고 있는데 뭐 이런 형태의 다른 회사들이 있는데 더 좋은 걸 경쟁하려고 그러면 다른 회사를 분석하고요. 그 회사 제품을 제가 딛고 올라가야 돼요. 네. 근데 저는 양심적으로 제가 에이전시 하면서 이걸 판매를 하고 이게 좋다고 하면서 그걸 극복하는 또 다른 제품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건 좀 의리가 없는 짓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들어서는 티바와 스티가 제품을 거의 시타를 안 해요. 저는 넥시 제품 내에서 넥시가 가는 길을 더 생각을 많이 해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데카르트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데카르트가 별로 공부를 안 했대요, 학교에서. 왜냐면 데카르트의 관심은 자기소개 뭐가 있냐 그걸 끄집어내는데 관심을 가진 거예요. 남들이 뭘 연구했느냐 이거 공부해가지고 그걸 극복하려고 하지 이게 않았어요. 철학자죠. 네. 근데 저도 좀 비슷한 입장에서 저도 넥시가 가는 길이 뭐냐 그거를 연구를 하고 있고 저도 스스로가 몰라요. 넥시가 다음 스텝 어디로 갈 건지. 요즘에 넥시의 5세대 라켓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4세대 만드는 동안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넥시 5세대에 대해서. 근데 4세대를 쭉 하다 보니까 5세대가 조금씩 보여요. 근데 그게 뭔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1세대 할 때 2세대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몰랐거든요. 2세대 할 때 3세대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3세대 할 때 마찬가지로 4세대 몰랐어요. 4세대를 한참 만든다 보니까 이제 5세대가 보여요. 근데 그게요, 넥시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는 거고, 그래서 넥시의 길은 어느 회사하고도 다르고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러버도 마찬가지예요. 러버도 지금 이제 제가 러버 만든 공장에서는 새로운 버전으로 러버들을 만들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기 때문에 저한테 의뢰가 와요. 이러한 형태의 러버들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제가 그 제품을 달라고도 안 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저는 카리스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리고 카리스는 앞으로 상당 기간 더 머무를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제 스스로가 이게 워낙 다른 독특한 형태의 러버이기 때문에 이 길을 다른 회사들이 같이 왔으면 비교해서 알면서 제가 다음 거를 스텝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길은 정말 저 혼자 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머물러야 제가 카리스의 다음 버전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되돌아가가지고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나도 카리스를 깎아서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카리스에 뭘 덧붙여가지고 넥스트 카리스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카리스에서 길을 돌려가지고 다른 회사 가는 길을 따라가고 싶지는 않단 말이죠. 지금 오스카님 굉장히 흥분하셨어요. 지금 자신감이 자신감은 조금 늦은 질문인데 네. 아까 세대 얘기를 하셔가지고 궁금한 게 세대가 바뀐다는 게 뭘 의미하시는 거예요? 넥시 1세대에서 2세대 넘어가는 게 그게 뭔지 궁금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하면 이제 한 2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방송은 카리스에서 갑자기 넥시로서 그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넥시의 1세대 라켓을 만들 때는 제가 티바의 에이전트로서
티바나 다른 회사가 안 갖고 있는 라켓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방송했지만은 덱스터 라켓, 덱스터 라켓을 예를 들면 당시에 오겹파판으로는 히노키 표층을 쓴 라켓이 없었어요. 근데 히노키 표층을 쓰면서 오겹파판 중에서 가장 빠른 라켓을 만들고 싶다. 이게 덱스터거든요. 근데 2세대에 가면서부터는 그런 걸 좀 만들다 보니까 이거는 다른 회사보다 더 좋은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한참 만들다가 하니발, 오스카, 덱스터, 컬러 이렇게 만들다가 내가 넥시를 이끄는 입장에서 다른 회사와 뭐가 다르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가변 반발력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공을 깊이 잡아서 원할 때는 세게 나가고 죽이고자 할 때 공이 죽고 하는 형태의 2세대 라켓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변 반발력을 테마로 얇은 것, 두꺼운 것, 또 전체 다 태움나무로 만든 것, 그냥 원목으로 한 것, 그리고 뭐 표층도 뭐 히노키, 또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쫙 펼쳤어요. 펼쳐놓고 보니까 이렇게 많은 라켓들을 가변 반발력이 많은 것, 적은 것 쭉 만들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형태의 가변 반발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변 반발력이 아주 심하면 저는 안 좋아요. 그래서 가변 반발력을 줄이자, 적당한 양으로 줄이자. 그리고 라켓도 제가 두꺼운 거 얇은 거 막 만들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는 대략 6mm, 5.8mm 요 근처. 두꺼워도 그러니까 6mm에서 5.8mm부터 6.3mm 정도 되는 거. 그 정도를 좋아하더라고요. 두께도 그 정도. 그 다음에 감각도 그 당시에 제가 좋아했던 것은 감각을 속으로 깊이 끌어당기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감각을 속으로 집어넣고 임팩트 되는 그 느낌. 그게 3세대예요. 그러다가 3세대를 쭉 하다 보니까 폴리공이 나왔어요. 폴리공이 나오면서부터 4세대로 넘어갔죠. 그때는 폴리공이 회전이 많이 안 먹으니까 회전을 어떻게 하면 크게 할 것인가. 그래서 회전을 넣는 방식을 선, 공을 끌고 가는 느낌, 그다음 면, 공을 전체로 잡는 느낌, 점, 한 점에서 공의 회전을 주는 느낌, 세 개를 구분하면서 이러한 세 개의 느낌에 부합하는 표층들을 발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젤롯이나 울람이나 뭐 체데크나 이런 여러 가지 라켓들이 그 기존의 3세대까지 오면서 쓰지 않았던 새로운 표층들을 사용하면서 여러 일련의 라켓들이 나왔죠. 이게 4세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일본의 라켓을 만들다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못 만들게 돼요. 여기서 똑같은 컨셉을 또 만들게 되면 제 스스로가 재미가 없는데 그냥 하던 거니까 또 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저의 열정이 싹 사라져요. 여기서는 내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그랬을 때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거죠. 이게 넥시의 그 세대의 관념이고요. 카리스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러버의 화학적인 성분에 대해서 이해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리스에는 상당기가 머무를 수밖에 없고 현재로서는 카리스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흥미를 더 많이 느끼고 있고 이 카리스를 극복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한국의 소비자들이 그 탁구인들이 카리스가 왜 좋은지 또 왜 다른지를 이해하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네. 왜냐하면 모든 러버들이 다 카리스가 다르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진짜 계란으로 발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카리스에게. 이 카리스가 좋다 해도 쳐보면 워낙 다르니까 다른 러버하고. 그래서 정말 새로운 모험적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할 말은 많지만은 절제하고요. 카리스 러버 처음 만났던 게 작년 중순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아직 M이 나오기 전이죠. 쳐봤는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러버들, 5만 가지 러버들을 다 쳐봤는데 카리스 러버를 딱 쳤는데 당연히 이게 중국 러버가 아니고 정체성이 없다는 건 당연히 아는데 구질 자체가 다른 러버랑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치면서 느끼는 것이 스윙이 달라져야겠다라는 필요성도 느끼고 치면서, 그리고 구질 자체도 지금까지 썼던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타 후기로 중국 러버 같은, 하지만 중국 러버가 아닌 러버다라고 글을 갖다 썼고, 그게 또 막 댓글이 막 달리고 막 그랬었는데, 카리스는 그 중요한 과정에서도 다른 러버들이랑은 좀 많이 달랐어요.
근데 한 가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좀 벤처 정신이 강하신 것 같아요. 지금 오스카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막 관심이 있는 속에서 막 생각하고 있으셨던 그 이야기는 막 그냥 불을 갖다 통하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근데 저는 사실 그 모습이 좋아서 함께 이제 돕기로 한 거고, 제가 이전에도 어떻게 지금 오스카님이랑 같이 이렇게 뭐 리뷰어도 하고 운영진도 하는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 전에 버전 2도 되게 좋았어요. 버전 3 버전도 좋았고 지금은 더 좋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죠. 팔기 위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을 쫓기 위해서 렉시는 지금 움직이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 다른 회사랑 맞아요. 달라요. 이유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버전 1도 팔고 버전 2는 다른 이름으로 팔고 버전 3은 또 다른 이름으로 팔면은 돈이 많이 생길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생각을 저 같은 그런 쪽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종류도 많이 생기고. 근데 오스카님을 옆에서 보면은 자신이 원하는 기준점이 있으세요. 목표점이 있으세요. 그 전까지는 그 외에 다른 것은 그냥 다 폐기 처분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버전 2를 전 백으로 그러니까 이건 사실 고인 러버는 아니죠. 네. 그렇기는 하지만 2달 정도 치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 당시에는 카리스란 러버를 적응하기 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러버랑 좋아서 도리어 백으로 썼을 때 굉장히 좋았어요. 그립력도 좋았고 나가는 것도 적당했고 지금처럼 단단하진 않았지만은 그 특유의 찰진 맛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게 적응해서 자연스럽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다르면서도 좋았어요. 다른 러버랑. 그래서 이거 팔아도 좋겠다라는 의견도 드렸어요. 소프트 버전도 좋겠다라는 얘기도 드렸고요. 근데 사실 판매자 입장에서는 한 날에도 더 만들어서 팔면 좋잖아요. 안 팔겠다는 거죠. 그리고 H 버전도 사실은 주위에서 그것을 시타해본 사람들이 이거 좋다, 이건 팔아야 된다, 그게 반년 걸렸거든요. 네. 반년 전에 제가 초반 이거 괜찮은데요? 근데 스스로가 이거는 별로라는 게 스스로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좋다는데 판매자가, 아니 구매자가 이거 팔지 마세요가 아니라 판매자가 이걸 갖다 팔지 않겠다고 계속 하시는 거죠. 근데 먹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나왔을 때 카리스 러버 H 버전이 전 개인적으로 M이나 M 플러스보다 더 좋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스카님도 계속 스스로가 이제 개발자이고 제작자임에도 적응을 하시고서 이제 평가가 달라졌죠. 괜찮다. 이제는 슈퍼하드 버전으로 또 한번 개발하고 싶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하나하나의 철학을 갖다가 좀 과하게 너무 지금 심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요. 네.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참 이상해요. 루프님만 얘기하면요, 뭔 얘기를 하지 이러는데, 그러면 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막 나와요. 근데 제가 좀 사실 열정 과다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네, 열정 너무 과다해요. 줄이셔야 돼요. 3부로 가겠습니다. 3부로.